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민감한 이슈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와 보안. 긴장되시지 않습니까? 아이 뭐 하도 많이 질문 받아서요. 이게 참 그 부정선거 이슈가 늘 이제 시끌시끌한데 혹시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뭐 협박이 오거나 이런 사례는 혹시 없었어요?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 댓글이 되게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일단은 거의 답을 정해놓고 이미 본인의 판단을 마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설득이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제가 뭐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22대 총선 전에 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자문위원장을 네.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저한테 쏟아졌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네네네.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사무총장도 예.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저희가 점검한 시스템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네.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그 총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처음에는 22대 총선 관련한 질문을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21대 총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21대 총선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상 네. 실물투표 용지나 관련 시스템은 해당 국회의원 임기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얼마든 질문하셔라. 네네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부정선거까지 갈 수가 없는지를 다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21대 총선 질문이 툭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보질 않았으니까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든가 아니면 전임 관리자들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거는 22대 총선 전 선관위 보안자문위원장을 맡으셨다라는 거고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선관위가 당시에 전체 시스템의 5%만 열어줬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95%를 못 본 거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5%가 나온 왜 5%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직원은 3,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6,400대의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다. 그 개수가 왜 나왔냐 하면 예. 지금 제가 요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선관위는 네. 모든 직원들이 최소 2대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C가 2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대의 PC는 인터넷과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외부. 그래서 얘는 인터넷 검색하고 네. 아니면 이메일. 네이버 다음 메일, 구글 메일 이런 거 쓰는데 요거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대의 PC가 더 있는데 네. 요거는 회사 내부,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서버들하고 연결돼 있는. 이것 외에 또 분리된 곳에 선거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3,000명이죠. 네. 그럼 한 명이 최소한 2대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3,000 곱하기 2 그러면 6,000대가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중앙선관위는 총 6,400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400대는 이런 서버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얘기한 게 6,400대 중에 5% 받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 직원들이 쓰는 PC를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예. 국정원의 관심사는 예.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음흠. 그 시스템, 우리가 보통 선거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가 안 열어줘서 저희가 그거 5%밖에 못 봤어요. 이런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예. 실제로 그때 점검을 총괄 지휘했던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께서 네. 헌재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때 네. 질문이 네. 선관위가 시스템을 안 열어줘서 예. 5%밖에 점검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3차장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네. 선관위가 안 열어준 건 아니고 우리가
인력이나 시간 제한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없었다. 아, 그러니까 그 표본을 뽑은 건 국정원이다. 네. 우리가 선택해서 5%를 본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관에서도 모든 입국자를 다 단속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뽑아서 그 사람들 가방 열어보세요 하듯이, 그러면은 또 반대로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아니 그러면 표본상 5%만 볼 게 아니라 95%를 보는 건 안 되냐? 100%를 보는 건 안 되냐? 한번 맘먹고 해봐라. 6,400대 뭐 우리나라 돈 많은데 그거 한번 다 까보면 안 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팀을 짜서 네. 상당한 인력이 들어갔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점검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5%라고 하는 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 시스템들을 체크를 한 거고요. 네. 거기서 취약점들 일부가 도출이 됐고 네네네. 그것을 선관위는 수정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수정 보완 조치한 다음에 네. 이게 제대로 수정됐는지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또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안 취약 사항 네. 이런 게 지적이 되면 이거 이렇게 보완하세요라고 하면 보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 받고. 네. 그렇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선관위에 보안자문위원장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해커분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진 겁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 비밀번호를 1, 2, 3, 4, 5를 쓴다더라. 네네네. 1, 2, 3, 4, 5.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여드렸지만 2개 PC가 분리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일부 직원들 PC에서는 연결된 것도 있다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건 전부 다 수정 보완 조치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22대 총선 치르기 전에 그게 지적을 받았고 해서 그것을 고친 다음에 22대 총선을 치른 거다.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5% 말고 예. 95%까지 해서 100%를 점검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 국민 다 안심하게. 또 서버도 깝시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네. 시간을 무한정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관위가 요청을 해서 국정원이 왔었고 뭐 국정원이 점검하고 보완 조치까지 할 때 몇 달이 걸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점검하는 동안에는 그 서버를 선거용으로는 못 쓰게 이렇게 닫아놔야 아니 돼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치를 때만 오픈하니까 시스템이 단절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선거 치르기 전에는 아무튼 6개월 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또 그게 자체 서버가 있고 또 외부 빌려서 쓰는 서버가 있다면서요? 어떤 24시간 365일 예. 업무하고 연결된 것들은 계속 쓰고. 계속 씁니다. 근데 선거와 관련된 것은 서버를 임대해서 선거할 때만 딱 쓰고 그다음에 내부 내용들 전부 다 삭제한 다음에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외부 서버를 쓰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삭제하고 반납하는 그 과정이 의심쩍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게 예. 사무총장 입장에서 선관위는 법에 기술된 대로 그 절차를 지켜서 하는 거지. 법에 있지도 않은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선거 때 한번 빌려서 쓰는 거지만 이제 빌려서 쓰지 말고 몇천 대 나라에서 다 사줄 때니까 서버 한 10,000대 갖춰놓고 상시 이것만 가지고 돌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는 네 그렇게 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재부가 돈 주고 하면 다 충분한 시간 주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죠. 그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표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네. 그 선거통 이제 부어놓은 다음에 종이 다 개표하는데 네. 그럴 때 체육관이 필요한데 체육관을 매년 선관위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개표할 때만 체육관을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뭐 느낌. 그런 거죠. 게다가 뭐 일부 또 어떤 강사님은 대만처럼 이거 옮기지 말고 네네네.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합시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참관인들도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 있게끔 또 거기서 개표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돈만 지원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을 바꿔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투표는 학교에서 하니까 네. 그 학교 그 자리에서 저녁에 선거 투표 시간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까서 개표하고 보는 눈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숫자 다 써놓고 그대로 입력합시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법을 바꾸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하나도 안 쓰고 다 수기로만 합시다. 법으로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T를 배제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비용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를 찾아 나가다 보면 또 누군가는 끝없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몇 가지 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개표 과정에서 표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종이의 문제라든지 막 인쇄 상태의 문제라든지 필요 이상으로 투표용지가 더 많이 인쇄됐다는 이런 또 의문들도 끊이지 않지 않아요? 일단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예, 싶은데 개표 과정에서 이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예. 개표기, 뭐 전자 개표, 뭐 이런 표를 되게 많이 쓰세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선관위에서 올린 영상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예. 전자 개표, 어. 개표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쓰는 겁니다. 분류기. 그래서 우리 지금 투표 과정 이게 실제로 못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뭐 개표장은 거의 가볼 일이 없죠.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저 보조 장치로 쓰는 게 투표지 분류기와 예. 개수기 쓰는 겁니다. 저 은행에서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이 다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전부 다 지키면서 옮겨지죠. 네. 그럼 그거를 봉인을 뜯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쏟죠. 예.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요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도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인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A 후표, B 후표 이렇게 쫙 분류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여기 제가 빨갛게 네모박스 친 거 있죠. 네. 22대 총선부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어허.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예. 사람이 분류된 걸 한 장 한 장씩 다시 셉니다. 세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분류된 게 있는지를 봅니다. 아하, 그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거 맞는지. 네. 그리고 도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찍혔는데 이거는 A 어떤 후보의 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B 후보의 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참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결정 짓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해서 용지가 다 분류되면 여기 밑에 심사 계수기 있죠. 네. 은행에서 돈 세는 거 비슷한 거. 예, 예, 예.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A 후보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를 세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센 다음에 그러면 A 후보 몇, B 후보 몇 이걸 종이에 다 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집계부에 갖다 주죠. 네. 그러면 그걸 전산 입력해서 그게 중앙에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함에 있던 총수의 투표 용지랑 거기에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머릿수하고 또 비교는 당연히 해보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각 정당마다 후보마다 자기 측 참관인들을 다 보냅니다. 그렇죠. 그럼 뭐 A 후보님 지금 100표 득표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다 가고 그게 집계될 때 그걸 다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정당 소속 참관인이 투표장에도 네. 개표장에도 있으니 네. 그거를 다 크로스 체크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 예. 또는 방송의 평론가 분들이 네네네. 그분들이 여의 성향을 갖든 야의 성향을 갖든 간에 예. 일단 한번 개표장에 가서 보시면 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참관인 많이 가시던데 그러니까요. 체육관 가서. 그런데 그 참관인들이 예. 본인들이 저 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 각 후보가 자기 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는 눈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자 해킹을 하려면 해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네. 유권자가 누구냐, 투표자 명부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투표자 명부를 조회해서 이 사람이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투표자 명부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또 해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는 네. 통신 장치가 없습니다. 아, 저건 오프라인 상태예요? 네, 인터넷과 단절돼 있습니다. 이거. 아,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분류만 하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노트북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좀 보여. 요 옆에 있는 게 노트북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북이 있으니까 저거 인터넷이랑 연결돼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와이파이. 네, 그런데 그거 다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니 요새 뭐 테더링도 있고 그쵸. 휴대용 와이파이 장치 그냥 꽂아서 하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그 슬롯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 슬롯이 없고. 통신 장치를 꽂을 수 있는 슬롯 자체가 없어요. 와이파이 기능은요? 와이파이 기능 당연히 없죠. 그 칩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아, 저거는 주문한 거예요, 따로? 이거 자체가 세트로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걸 할 때 그걸 제거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USB 포트는 있는데 예. 그 USB 포트는 보안 USB라서 예. 관리자, 그러니까 아무 USB나 꽂는다고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보안 USB. 네. 그리고 개수기도 당연히 인터넷과 단절돼 있고요. 그러면 해킹할 수 있는 건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예. 이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안 USB만 쓸 수 있고 오프라인 인터넷과 상태고.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해킹할 수 있는 건 투표인 명부 시스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유령 가짜 주민등록번호 만들어서
유령 선거인단을 대거 선거인 명부에 등록시키고. 사전 투표 때. 그렇죠. 뭐 사전 투표 때든 언제 때든. 그리고 이 사람들 명의로 네. 가짜 투표용지를 왕창 찍은 다음에 네. 그거를 투표함에 몰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네. 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해야 되고. 근데 그 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인터넷과 또 단절돼 있거든요. 또 보안 관리하고 있고. 네. 아무튼 그걸 해킹해야 되고. 뚫고 들어가야 그쵸? 되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 봉인된 투표함을 몰래 뜯어서 뜯고 들어가서 혹은 거기다 더 거기에 넣고. 종이를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투표함을 중앙에 어디에다 이렇게 놓고 24시간 CCTV로 생중계 하잖아요. 예. 그런 모든 보는 눈을 다 속여야 되지 지금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10표, 20표는 될 게 아니고 최소한 전국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네. 엄청난 해킹 실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그런 조직이 있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톰 크루즈가 그렇죠. 현장 직접 본인이 이제 와이어 타고 들어가고 밖에 있는 밴에 있는 기술자들이 통신 뭐 어떻게 조작하고 또 현장 요원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3박자로 그 정도 팀이 하여튼 그게 그러면은 이쪽 저쪽 동시에 다 해킹 조작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은 시스템 하나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건 전국에 산재된 시스템을 다 해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측면을 제가 대신 좀 여쭤보겠습니다. CCTV도 조작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 스피드라는 영화 그 누굽니까? 산드라 블록이랑 네. 걔 누구야? 키아누 리브스 네. 나온 영화에서 보면 버스 안에 있는 CCTV를 계속 반복 재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계속 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방금 한숨 쉬었어. 그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디 뉴스인가 유튜브에서 나왔거든요. 실제로 CCTV를 가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연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왔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환경 자체를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냥 보이는 거고요. 음. 실제 CCTV 시스템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고 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예. 예. 전 세계 해킹대회 가서 1등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하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을 시켜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CCTV를 뚫고 들어가서 예. 탐 크루즈가 한 것처럼 해봐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는 누구든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고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네.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렇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또 CCTV 시스템은 뭐를 쓰냐, 그 망은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또 누가 관리하느냐, 또 사실은 끝없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물어보셨으니까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래소가 뚫렸으니까 잘 관리되는 거래소도 뚫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진짜 그런 댓글 많았어요. 형상 기억 종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 많은 분들이 예. 22대 총선으로 시작하셔서 질문이 21대 총선으로 넘어갑니다. 아하. 이러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예. 22대 총선에서 형상기억 종이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건 21대 총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검증 결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어떤 그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네. 실제 어떤 소를 제기한 측에서 네. 요청한 어떤 검증인을 불러다가 음. 조사를 시켜봤더니 그 어떤 종이 전문가. 그렇죠. 예. 접힌 흔적들이 발견되더라. 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종이 전문가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신 측에서 선임을 하셔서 검사도 의뢰를 했고 그렇죠. 그분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기대했던 그 답변은 안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관내 선거가 있고 관외 선거가 있잖아요. 네. 보통 관외 선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 가서 예. 하는 거죠. 예. 관외 선거는 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 봉투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보내거든요. 예.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서 그게 목적지로 가는 거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접어서 넣지 않습니다. 그게 그 편지봉투, 우편봉투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당초 접질 않기 때문에 펴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관 내선거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접어서 넣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말아서 넣거나
이렇게 그냥 그 양쪽 끝만 살짝 잡아서 전 넣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 접으면 그 인주가 다른 데 묻어서 또 무효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실제 투표용지를 보면 접힌 것도 있고 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접힌 것도 제가 아까 임기 기간 동안은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수많은 용지를 저 묶음별로 묶어서 싸서 보관하다 보면 그 네. 압력 때문에 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빳빳해져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렇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혔던 주름 자국은 또 있더라라는 게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선임을 하신 그 교수님이 또 증언을 해주신 그 내용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종이가 접혔느냐 안 접혔느냐 이게 또 부정선거의 증거냐 아니냐는 또 조금 논리적으로 좀 멀기는 하죠. 혹시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개표 현장에서는 어떻게 못한다 쳐. 근데 이거를 결국엔 서버에 넣을 때는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서버에 누가 수기로 넣거나. 근데 아까 자동으로 통신으로 넣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기호 1번 100표, 기호 2번 뭐 102표 이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발생할 확률이 참관인들이 보죠 그걸. 내가 A 후보가 몇이다. 그러면 여기 어느 지역에서 몇 표 확보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 후보한테 문자로도 가고 입력할 때도 봅니다. 여기 100표인 걸 네. 실제로 컴퓨터로 100표라고 입력을 하는지를 옆에서 자, 저희 입력합니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네. 실제 참관인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 표수랑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또 맞아야 될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제가 21대 총선은 전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고 예. 22대 총선 관련해서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네. 여야에서 합의해서 영장 발부하시면 지금 실물 종이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돼 있거든요. 국회의원 그 임기 예, 그래서 있을 그거 때는. 다시 카운트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면 사후에라도 서버에 누가 들어가서 숫자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수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볼 수도 있는데 그는 나중에 오프라인에 있는 종이표랑 대조를 해보면 되는 거고. 또 일단 그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 최종 수치 입력하는 시스템이 누가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내부자를 또 뭐 매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오픈돼 있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끝이 없는 이야기라. 그렇죠? 게다가 예. 그런 시스템들은 보안 관제업체라고 하는 보안업체들이 예. 지금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부에 의한 해킹이든 뭐든 그런 걸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끝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공개 검증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공개 검증을 한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5천만 국민이 그럼 다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만족하시겠냐는 거죠. 그럼 아마 공개 검증을 하는 그 인원 뽑는 데만 하세월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개 검증한 사람들이 다른 쪽 의견을 냈어요. 반대되는 의견을. 네네. 그러면 승복하시겠냐는 거죠. 그 공개 검증단을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선임을 하라고 하시면 아니 뭐든지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쪽도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겠지.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는 걸 좀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름까지 발표하진 않지만 네. 저희 자문위원단이 네네네. 22대 총선 직전에 최종적으로 쭉 한번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 뭐 유명하신 해커분부터 시작해서 쟁쟁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못 믿는다?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 자문위원단에 계신 분보다 더 저명한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정보 보안이라든지 해킹 쪽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의심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해킹이 된다라는 거를 이쪽에서 입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유능한 해커들 데려다가 아니 그걸 아직 못했다. 그걸 누가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게 의심되니까 점검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세금을 써서 그걸 하겠냐 말이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관위 서버를 까십시오. 지금 밀봉된 투표함 열어서 재검표 합시다. 그런데 그건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영장을 아무튼 발부하든가 뭘 해야 되거든요. 법을 그러니까 바꾸든지 사무총장이 뭐 하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할 테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을 바꿔주든가 법 집행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하셔라. 그럼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해도 어차피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고 나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번 재보시죠.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